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논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논문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 논문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되는지 실전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논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작성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글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잘 못 쓰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 점점 늘게 마련이기 때문에 처음에 쓸 때 본인이 좀 부족하고 헤매더라도 그거 가지고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도 완벽한 순간이라는 게 오지 않아요. 논문이 그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당연히 연구는 하다 보면은 하나를 밝혀내면 그에 따르는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고, 또 요거에 따른 궁금한 점이 생기고, 또 처음에 내세운 가설이더라도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근거를 댈 수도 있고,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근거를 댈 수 있고, 이러다가 보면은 실험도 끝이 없고 검증해야 될 연구 가설도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다 보면은 평생에 걸쳐서 논문을 다 쓸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거는 반증 가능하다. 한마디로 완벽하지 않고 언제나 반증 가능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순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완결이 되면은 적당한 선에서 끊고 논문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순간은 연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고, 논문을 쓰기에 충분히 좋을 때, good enough 한 순간에 적당한 부분에서 연구를 끊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다 보면은 글이 막히는 일이 자주 생기는데, 혼자서 창작을 활동을 하는 문학 같은 거가 아니고 남들이 다 인정하는 방식의 글을 써야 되는 과학이기 때문에, 본인이 쓰다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특히 랩의 동료들도 있고 지도 교수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 많은 사람들의 요령들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다 보면 혹은 논문을 쓰다 보면 논리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뚫을 때는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럿이서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본인은 맨날 생각하는 각도에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다른 관점에서 봐준다든지 생각하지 못한 점을 설명을 해준다든지, 혹은 나의 논리를 강화해주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논문을 쓰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랩 동료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한 좋은 연구자가 되는 중요한 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완벽한 논문을 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문을 써도 어차피 제3자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생기고 부족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 첨삭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본인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초보자일 경우에는 처음에 쓴 초고가 거의 완전히 새로운 글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초고를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대충이라도 빨리 작성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또한 논문 투고를 하고 난 뒤에 리젝션, 게재 거절을 자주 당하게 되는데, 이게 두렵다라는 이유로 논문을 완성하지 않거나 투고를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이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논문이 게재 거절을 당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형태라도 내가 투고를 하면은 누군가는 받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쓰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쓰는 중 혹은 쓰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서워하지 말고 우선은 논문은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